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나나라의 난선생 이청입니다 라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닭살 나서 못하겠네요. 오늘은 제가 모처럼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해서 저희 이원난 농원의 오키디아 카페에서 카푸치노 한 잔 마시면서 그 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깔고 하려니 이게 제가 참 이게 평소에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요새 전화도 많이 오고 농장 방문하신 분들이 가을에서 이제 겨울이 됐는데 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분갈이는 해도 되냐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됐는데 비료는 줘야 되나요. 그 다음에 어디다 둬야 되냐요. 그 다음에 맷돈대 카틸리아는 베란다가 될까요? 거실이 될까요?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정의를 좀 내려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준비했고요. 첫 번째, 분갈이는 가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겨울 됐죠. 거의 뭐 외부 온도가 야간도에 거의 0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분갈이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에서 질문입니다. 왜 굳이 이 추운 날에 분갈이를 하려고 하시는지 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만 농원에서 새로 사서 왔는데, 물건이 왔잖아요. 왔는데 좋은 옷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아니면 식재가 안 좋아서. 근데 제가 보면 첫 번째 결론은 분갈이는 안 하는 게 좋다. 단 왔는데 뿌리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썩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애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죠. 놔두면 썩으니까 그런 분갈이 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고, 이런 경우는 분갈이 해도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크로 돼 있죠. 얘는요, 나무 이렇게 딱 빼서 보면 나무 껍질로 돼 있어요. 나무 껍질로. 이런 애들은요, 분갈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하면 상처를 받고, 사실 난 분갈이 하다가 상처 입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뭐 그거야 다시 소생하고 금방 탄력 받으니까, 봄철에는. 근데 지금은 식물이 좀 이렇게 햇빛도 적고 해서 움츠릴 때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스테로 감겨져 있죠. 이렇게 딱 이렇게 스테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는 뿌리가 있어도 사실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이 위에다가 수태만 이렇게 살짝 감싸서 다시 넣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뭐 굳이 분갈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될 수 있으면 분갈이는 봄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 우리 이사 봄에 가잖아요. 겨울에 안 가잖아요. 겨울에 이사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춥고. 그래서 안 가시는 게 좋다. 두 번째, 비료를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비료를 안 주는 게 좋다. 베란다가 보통 아무리 따뜻하게 유지해도요, 10도 이상 나오는데 없을 거예요. 주로 5도, 때로는 뭐 2도, 0도까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이게 휴면기에 들어가죠. 동면하고는 손질면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료 안 주는 게 좋다. 하지만 거실 안쪽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비료를 주는 게 좋은데, 봄철에 주는 양보다 훨씬 적게, 예를 들어서 뭐 고형질 비료 있죠. 오스모토 코트 같은 거, 알갱이 비료 같은 경우는 봄철에 요 정도 크기의 분에 20알을 준다 그러면 그게 보통 4월경에 보통 주잖아요. 4, 5, 6, 7, 8월 달에 이제 비료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가을철에 8월때 끝나니까 10월경에나 그때, 아니면 지금 또 너무 늦어도 괜찮은데 지금 정도면 한 5알 정도, 그러니까 약하게 주는 게 좋고, 감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틀리아가 지금 현재 엊그저께 오셨던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베란다는 현재 온도 10도인데요. 카틀리아를 실내로 들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데, 카틀리아가 제가 볼 때 가장 겨울철에도 사실 15도 이상 유지해 주는 게 당연히 좋죠. 좋은데, 베란다에 약간 휴면을 취하는 게 다음 새총 나왔을 때 탄력받고 자랄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만약에 내가 10도씨까지 놔뒀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언제 들어오느냐. 근데 5도, 6도까지도 견딥니다. 물 안 주고 하면. 근데 이게 견디는 게 아니라 좀 위험한 상태에 있으죠. 거기서 조금만 더 온도 떨어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영도 갑자기 떨어지면. 기후가 계속 이렇게
그 기온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10도 정도면 당연히 거실로 들어와서 키우시는 게 안전하죠. 당연히 안전하고요. 그럼 과연 어떤 거는 거실로 들어오고 어떤 거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난들이 저희 가정에서 키우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제 덴드로비움 계통 있죠. 이런 덴드로비움 계통, 그 다음에 이런 소요풍란 계통,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의 긴기아늄 계통,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이거는 덴드로비움, 로디게시아 이런 덴드로 계통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엽풍란, 요런 정도는 거실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베란다에서도 거의 뭐 얼지만 않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봄철에 더 새로운 촉과 꽃을 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하고요. 그러지 않은 카틀리아, 덴파레, 온시디움 이런 대부분의 난들은 당연히 베란다는 위험하니까 거실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럼 거실에서 키울 때 햇빛을 얼마나 주면 좋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여름철에는요, 햇빛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려고 차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만 봄, 가을에서 들어올 때 겨울, 특히 겨울에는 아무리 햇빛을 주려고 직사광을 주려고 해도 빛이 부족해요. 일조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렇게 저쪽이 베란다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거실이에요. 베란다가 거실 창이라고, 여기 창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요 창 주변에다가 이렇게 배열해서 놓고 키우시면 적당한 햇빛을 꾸준히 받아서 키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대로 저희가 다시 말씀드려보면 다시 잘 기억하세요. 분갈이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비료는 베란다에 있는 거는 안 주는 게 좋고, 거실에 있는 건 그래도 적당한 양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주나 연면 시비 정도 하는 게 식물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구분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모호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당연히 거실, 실내로 들어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난 정확하게 안다. 긴기아늄, 덴드로비움에서 적은 계통이죠. 신비디움 이런 계통들은 당연히 베란다에 두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겨울이 되기 전에 아니면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난들을 장소를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들 이런 게 제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요, 저도 키우고 집에서도 키우는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키우실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본인이 선을 긋고 그 선에서 움직이면 좋다. 너무 과잉보호는 아이한테도 안 좋고 식물한테도 안 좋다라는 말씀을 결론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